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142페이지 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 배우기 전에 바로 앞단원에서 뭘 배웠어요? 경우의 수라는 걸 배웠죠. 자, 경우의 수를 배운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배운 거예요. 어머 선생님, 그러면 확률하고 경우의 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관련이 있어요. 확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확률의 본질을요,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 잠시만요. 펜 좀 바꾸자.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요, 숫자분의 숫자라는 거예요.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분의 수가 되는데, 조금 더 길게 표현하자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돼요. 자, 확률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면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겠네. 경우의 수를 구해야지만 확률까지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확률의 뜻 세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률,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 한 번 더. 확률,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 한 번 더. 확률,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중학교 수학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2페이지 확률의 뜻 막 길게 나와 있지. 예, 막 주저리 나와 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놔보자. 동일한 조건. 시작!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n분의 A 이렇게 된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확률 이러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해. 확률 100%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있지요. 하지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확률 3000%. 없죠? 자, 확률은 최대 몇 %까지 가능하다? 100%까지 가능해요. 그럼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확률 0%야. 확률이 없어? 확률 0%야? 확률 제로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너 서울대 갈 확률이 제로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너 시윤이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남들에게 이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간혹 나는 없지만 남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나요? 확률 마이너스 3.26%야. 그런 말은 못 들어봤죠. 자, 그럼 확률 30%야. 확률 50%야. 70%야.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결론부터 내드리자면 확률은요, 0%에서 100% 사이에 존재해요. 자, 확률 0%의 의미는 뭐다? 그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확률 100%의 의미는 뭐예요? 그 사건은 무조건 100% 일어나. 반드시 일어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퍼센트를요, 숫자로 바꾸면 얘는 숫자 몇이 돼버릴까? 100%는 숫자로는 몇이에요? 그냥 숫자예요? 네. 0.6.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 퍼센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몇을 곱해줍니까? 100을 곱해주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30%가 되는 거예요. 자, 100이라는 녀석은 숫자로 바꾸면 숫자 몇이 된다? 1. 0%는 숫자로 바꾸면 숫자 몇이 된다? 0. 그래서 사실은요, 확률은요, 선생님이 수분의 수랬지.
확률의 본질은 물론 퍼센트로도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수학에서는요, 수분의 수예요. 그럼 결국 그 수라는 것은 어디 사이에? 0 이상 1 이하에 존재하는 수예요. 즉 수학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처럼 확률 30%야? 이런 말 잘 안 쓰고요. 확률이 0.3이야. 확률이 2분의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필수예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풀어보세요. 필수예제 1번 풀어보십시오. 다 하셨어요? 자, 우선 토요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15분의 15분의 2 정답. 월요일 확률은? 15분의 월요일 확률 15분의 일요일 나왔어요. 네. 몇 분의 몇? 6분의 6분의 1. 숫자 3이 포함된 날일 확률은? 15분의 15분의 2.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쉽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성질 배우게 될 텐데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어요. 한번 읽어보자. 1. 어떤 사건에 일어날 확률은 P라고 하면 0은 P는 0 이상 그 1 이하이다. 맞습니까? 예. 0과 1 사이. 얘기했죠, 선생님이? 네. 자, 2번.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예. 3번.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예, 그런 겁니다. 필수예제 2번 문제 풀어보자. 필수지 이거죠. 네, 다 푸셨습니까? 네. 자, 1번. 노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이 나올 확률은? 1. 파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은? 예, 그런 개념이에요. 엄청 쉽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예, 가로 열고 요렇게 가로 치지 말고 이런 제목이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꼴 쳐놓고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여 사건의 확률, 예, 여 사건의 확률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거기서 말로 되게 힘들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요 녀석을요. 확률에선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의 여사건이란 얘기예요. A의 여사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A의 여사건의 확률은 보통 P라고 씁니다.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볼 거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전체 확률이 1이죠. 예,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만 빼버리면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구할 때 전체 확률인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만 쏙 빼면 나머지 확률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만 남게 될 거야. 되겠습니까? 자, 거기에 막 이렇게 막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적어 놓으세요. 예.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부정확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아두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 요거 뭐라고 부른다? 여사건. 뭐라고 부른다? 여사건.
여사건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안 일어나는 거다? 안 일어나는 거다예요. 일종의 부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부정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 부정을 우리는 수학에서 이런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아닐 확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주사위 2개 나오면 선생님이 뭐로 문제 푸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표. 그래서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아닌 경우는 더하면 4가 아니네. 4가 아니네. 얘는 4네. 4가 아니네. 이렇게 풀면 너무 많지, 경우의 수가.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히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아닌 부정이 들어가 있네. 선생님이 부정적인 표현 들어가 있으면 여사건으로 표현하는 거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푼다? 1 마이너스 두 눈의 합이 4일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그래, 1 마이너스 두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이라고. 요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3가지.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36분의 3이구나. 즉 1 마이너스 12분의 1이므로 12분의 몇이 되겠다? 11이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 수 있을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 구해보세요. (6분의 5)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필수예제 4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나왔어요. 자, 그럼 필수예제 4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이 있답니다. 자, 얘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요, 적어도 라는 표현이에요. 자, 적어도 위에다가 화살표 빼서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예요. 자,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너무 여러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요, 얘를 한번 꽈서 풉니다. 또 적어 놓으세요. 땡땡 쳐놓고 이 옆에다 전체 빼기 부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전체 빼기 부정. 전체 빼기 부정. 자, 사실 우리가 배웠던 1-PA는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이 2개가 있어요. 이 동전 2개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요, 바, 뒤, 뒤, 뒤 이렇게 몇 가지 경우다? 4가지 경우예요. 자, 그런데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이 세 가지 경우죠. 적어도 한 개는 안면이 나오는 경우. 이때 우리는요, 이 여러 가지 경우,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세 개네?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학에서는 얘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래? 전체 경우의 수가 4개인데 그 중에서 DD가 나오는 경우 한 가지만 빼버리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바로 이 경우가 나오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에서, 그죠? 전체 빼기 부정입니다 라고 했죠? 전체에서 빼기.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와. 얘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둘 다 뒷면이 나와가 되겠죠. 자,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요 하나의 동전에서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곱의 법칙이라는 거 배울 텐데 요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반반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빼기 둘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를 빼주면 되는구나. 즉 4분의 3이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이 녀석으로 풀면 뭐예요? 전체 4가지 경우에서 3가지 경우구나. 4가지 경우에서 3가지 경우구나. 4분의 3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출제자가 적어도 라는 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무식하게 4가지 중에 3가지구나 라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전체 빼기 부정 1-4분의 1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유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몇 문제가 있대요? 3문제가 있대요.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춰야 돼. 이걸 부정해버리면 뭐가 돼요? 전부 틀려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 나는 1에다가 전부 틀리는 확률을 빼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러면 보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맞출 확률과 틀릴 확률이 지금 몇 분의 몇이에요? 각각 2분의 1이죠. 얘 틀릴 확률. 그런데 얘도 동시에 틀릴 확률. 그런데 얘마저도 동시에 틀릴 확률. 모든 문제를 다 틀릴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1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1-8분의 1. 답은 8분의 7.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될까요? 이해되시죠? 이제 조금 적어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살짝 확률의 곱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확률의 덧셈, 곱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 녀석 경우의 수에서 우리 이런 거 배웠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자, 확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그럼 확률의 덧셈 정리란 뭐냐? 확률끼리는 더하거나 빼도 확률을 만들 수 있다.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 확률끼리는 곱해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확률끼리는 이렇게 곱해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확률의 곱셈 정리.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자. 그 검정색 글씨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사건 A 또는 시작!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확률의 덧셈.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 플러스 Q 되겠습니까? 혹은 가끔 빼주기도 해요, 확률은.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됐습니까? 예, 답은 6분의 1 정답입니다. 두 개 더했죠? 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48페이지로 넘어가서 확률의 곱셈 정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읽어보고 갑시다. 이미 설명했어요. 확률 길이는 곱해도 확률이 나온다. 자, 시작!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곱셈.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이다예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이 중학교 수학은요, 너무 겉핥기식으로 너무 가볍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죠. 가로 열고 독립사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독립사건.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에 가면 독립사건, 종속사건 막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가볍게 알아둔 상태에서 필수 예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같이 풀어보고 딴 거 시킬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오는 눈은 소수이고 두 번째 나오는 눈은 6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요 소수, 주사위의 눈에서 소수 한번 불러볼까요? 2, 3, 5 되겠죠? 자, 그리고 6의 약수라고 했어요. 불러볼까요? 시작! 1, 2, 3, 6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 나오는 눈은 소수일 확률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눈에 6의 약수일 확률은 몇이다? 3분의 2다. 그래서 답은 몇이다? 3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유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가 뭐예요? 치는 거. 공을 치면 안 타요. 공을 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야구장 있죠? 내가 공을 땅 쳤는데 이런 데 떨어졌어. 딴 사람들이 못 잡고. 그럼 안 타요. 네. 이 바깥에 떨어지면 파울이잖아요. 안 타요. 공을 어쨌든 치는 거예요. 타율도 타율이라는 것은 10개 공이 나오면 거기 0.3이라고 나와 있죠. 10개의 공 중에 3개는 때린다는 얘기예요. 때리는 거예요. 세 번 중에 모두 안타를 친다는 예, 참 우리가 야구를 못하면 수학을 못해요.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안타라는 건 공을 때려야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즉 공을 때린 게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성공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많이 할수록 타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렸는데 헛때리면은 이제 타율이 낮아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포츠가 안 돼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고 있군요. 자, 3번의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타를 칠 확률. 거기 보니 몇이라고 나와 있어? 0.3 타율. 때릴 타야 되겠습니까? 때리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0.3 됐어. 그런데 두 번째 타석에서 또 했는데 또 때렸어. 몇 %의 확률을 이뤄낸 거야? 0.3%의 확률을 이루는 거죠. 또 세 번째 또 쳤어. 또 때렸어. 몇 %의 확률을 이뤄낸, 몇의 확률을 이뤄낸 거야? 0.3의 확률을 이뤄낸 거죠. 그러므로 3번 모두 안타를 칠 확률은 몇일까요? 0.9예요? 아니 2.7이에요? 어떻게 1보다 작은 수 3개를 곱했는데 1보다 큰 수가 나올까? 놀라운데? 0.3이세요. 네, 0.3 곱하세요. 암산이 안 되면 연필로 곱하세요. 0.3을 세번 곱하면은 답은 0.9. 왜요? 자, 봐요. 0.3을요. 이렇게 곱한 거죠. 우리는 보통 소수보다 분수를 더 좋아해요. 분수를 바꾸면 이런 거예요. 계산하면 1000분의 27이 나와요. 우린 이 녀석을 보통 소수를 뭐라고 불러요? 0.027이라고 불러요. 세상에 이거 했지 이거 이런 거 했지?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확률이잖아. 네. 첫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 0.3.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 0.3.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 0.3. 그래서 3번 모두 안타를 칠 확률을 계산하면 0.027. 되겠습니까? 예, 이제 뭘 실수했는지 알았지? 네.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개념 2개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쉽지 않니?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한 2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자, 내가 첫 번째 뭔가 구슬을 꺼내서 확인하고 도로 구슬을 넣었어. 그리고 이제 딴 사람한테도 야 빨간 구슬 뽑을지 파란 구슬 뽑을지 뽑아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처음에 뽑은 그 공의 색깔이 두 번째 사람이 공을 뽑을 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진짜? 나 그 공 뽑아서 도로 집어넣는데 내가 그 공을 뽑아가지고 갖고 있으면 상황이 바뀌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직접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4개, 파란 공이 6개 들어있대요. 그렇구나. 주머니가 있는데 빨간 공이 4개, 파란 공이 6개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래요. 자,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연속하여 2번 꺼낼 때 다음 각 경우에 대하여 2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고 다시 한 개를 꺼내는 경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무슨 확률? 2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할 거죠? 계산해 봅니다. 1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에 여기서 공을 꺼내서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오려면 첫 번째 내가 꺼낸 공이 빨간색이어야 되죠.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4예요. 맞나요? 그런데 그 빨간 공을 어떻게 했어? 내가 도로 확인하고 도로 주머니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두 번째 다시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빨간 공을 뽑았는지 파란 공을 뽑았는지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공의 개수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역시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되겠다? 10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와, 얘는 100분의 16, 즉 0.16의 확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완전 상황이 달라져요. 처음 꺼낸 공을 넣지 않고 연속하여 두 개를 꺼낸 경우라고 나와 있죠.